네, 코린이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연이자 11% 사기 아니에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연이자 11%를 준다? 사기 같죠? 네,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국내 이금융권은 이자보다 더 높다는 사실 여러분 놀랄 텐데요. 그것도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매일 지급합니다. 지금 국내 은행의 연이자율이 한 뭐 2%, 3% 정도 되죠.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요? 사기 아니에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사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직접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내 거래소는 아니고요. 해외 거래소인데 바이낸스라는 해외 거래소예요. 여기에 첫 번째 이제 홈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언이는 이제 이자를 벌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많은 상품들이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로우 리스크, 리스크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라는 건 제가 만약에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상품 해지가 돼요. 예, 그래서 인증 같은 것도 너무너무 간단하고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얼마든지 가입했다가 해지했다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스크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USDC가 지금 연이율 11.45%를 줍니다. 물론 이게 이제 확정이자는 아니고 대략적인 이자긴 해요. 그리고 이 이자율도 항상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인 거래가 되게 많고 USDC의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이 이자가 제가 확인하기로는 16%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한 6%, 7%까지 떨어집니다. 밑에 보시면 USDT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USDT가 굉장히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뭘 추진하고 있나요? USDT에 대해서는 압박을 되게 많이 가하고 있죠. 그리고 USDC를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도 여기에 맞춰서 USDC는 이자를 많이 주고 USDT는 이자를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브스크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그러면 얼마를 맡길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 수량을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펌을 누르시면 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USDC, 3달러죠. 3달러를 한번 맡겨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원래 이 연 이자는 1.43%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너스를 줍니다. 네. 여기에서 바이낸스에서 10% 정도의 보너스를 줘서 연 11%가 넘죠. 네, 이런 이자를 줍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인데요. 이제 언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실제로 맡겼던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USDC를 제가 방금 맡겼죠. 3달러를.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자가 막 붙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XRP를 좀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맡겨놨거든요.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XRP에 대한 이자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XRP 이자는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XRP를 하려고 하지 XRP를 빌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RP의 이자율은 0.71%밖에 안 돼요. 그래도 맡겨놓으면 매일매일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받은 XRP 이자 개수가 136개입니다. 네, 사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죠? 네, 가능한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미국 국채를 1대1로 보유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사는 미국 국채 연 이자를 받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현재 대략 한 4.3% 정도 돼요. 아니 그러면 이자 4.3% 받아가지고 11% 주면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바이낸스는 선물 거래나 마진 거래 등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다시 대출을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맡겨놓은 그 USDC를 가지고 그냥 계좌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대출을 해줘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1시간 단위로 이자를 냅니다. 근데 대략 이 이자율이 연 10%가 넘어요. 때문에 바이낸스는 이 대출을 하게 되면 연간 대략 한 15% 정도의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케팅으로 이자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조금 더 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바이낸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자 마케팅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죠. 내 돈을 맡겼는데 원금 보장은 되나?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국내처럼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금 보장은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원금 보장이 안 되면 정말 돈 다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가 파산하게 되면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파산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바이낸스 규모를 볼까요?
바이낸스 거래소는 세계 1위입니다. 현재까지 25년 3월 28일 기준의 거래량을 조사한 건데요. 여러분 국내 1위가 어디죠? 네, 압도적인 1위가 업비트입니다. 근데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조가 거래 금액이 한 3.29조밖에 안 돼요. 근데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네, 거의 8배 조금 안 되죠.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만약에 파산한다? 망한다? 그러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다 넣으면 은행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개인 고객들은 은행을 많이 떠날 거예요. 누가 연 2%, 3% 주는데 거기에 돈을 맡기고자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치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소나 다양한 그 플랫폼들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어떤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대출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예치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나눠주겠습니다. 이거를 스테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쉽게도 국내 업비트나 비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선물 투자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금융 상품이 되게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여러분의 전 재산을 맡기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보다 분산 투자를 적극 권장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이낸스 가입 방법 궁금하시죠? KYC 및 트래블 룰 이런 단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트럼프 관세 폭탄의 비밀부터 먼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4월 2일부터 뭐가 실행됩니까? 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폭탄의 의미가 뭘지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